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제형 솔루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종가가 2.74%.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됐다. 자, 투자 경고를 유지해야 되면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물리친 분들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궁금한 게 뭐죠? 그렇다면 제형 솔루텍 계속 가, 안 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갈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값들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해주실 게 있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공적인 채널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간혹 저희 채널을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절대 아니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다? 제형 솔루텍의 신고가이다. 그래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형 솔루텍이 투자 경고에 걸렸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요거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투자 경고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투자 경고 마지막 날이 12월 4일이었어요. 자, 요 날의 투자 경고 마지막 날, 종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투경이 풀릴지 유지가 될지 계산을 하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요 조건값을 넘어섰기 때문에 투경이 유지가 됐고, 근데 어제 종가도 투자 경고 유지하는 가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월요일 날 또 얼마에 마감이 돼야 투자 경고를 풀릴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요것도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최초 판단일이 12월 4일. 4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이중 가격들이 있죠. 판단일 T는 이제 월요일날 종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5일 전날 T-5일, 15일 전날 T-15일 요거에 대한 날짜가 여기 공시가 나와 있었죠. 원래는 11월 27일, 그 다음에 11월 13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틀이 밀렸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판단한다. 이 말은 하루씩 뒤로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틀이 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1번 항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T-5일이니까 자, 월요일날 종가의 5일 전날. 자, 원래는 27일이었잖아요. 요 날이 기준가였는데 이틀이 지났으니까 한 번, 두 번, 이틀이 더 밀려난 거예요. 그렇다면 12월 1일의 종가로 1번 항목을 판단하시면 돼요. 종가가 2,040원입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040원에 60%를 넘으면 안 돼요. 곱하기 1.6을 해보겠습니다. 1번 항목은 3,264원. 이 가격을 넘지 않아야 된다. 자,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항목. 자, T-15일의 종가보다 100%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원래는 15일 일자가 11월 13일이었어요. 자, 요 날이 11월 13일입니다. 그럼 이틀이 지났으니까 한 번, 두 번. 자, 요 날이죠. 11월 17일의 종가로 계산해주면 돼요. 자, 11월 17일 종가가 1,890원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1,890원. 두 배가 넘으면 안 되죠. 자, 3,780원이에요. 자,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모두 체크가 됐습니다. 자, 1번 항목 얼마였죠? 3,264원. 자, 2번 항목은 3,780원이었어요. 둘 다 일단은 현재가 기준, 자, 2,440원 종가 기준보다 한참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3번.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된다. 그럼 이것도 결국엔 이 월요일날 종가, 금요일의 종가를 넘어서지 않아야지 투자 경고가 풀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준가는 일단은 2,440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쉽죠? 자, 투자 경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투자 경고가 풀리면 미수와 신용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경고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가 되죠? 투자 주의가 됩니다. 사실 투자 주의는요, 뭐 어떠한 제재가 있지는 않아요. 신용 미수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풀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죠. 개인들의 유동성을 일으켜서 본인들의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투자 경고를 달고 계속 올린다라는 건 여전히 더 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요, 투자 경고 유지가 사실 더 좋은 거예요. 주주분들 입장, 기존 주주분들 기준으로는요,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투경 유지가 좋다라고 판단해 주시고요. 투경이 풀리게 되면은
일단 한 번은 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위로 상방으로 올려줘야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그럴 때 세력대 물량을 일부 덜어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ABL 바이오가 좀 그랬어요. 얘는 요 날부터 투경에 걸렸어요. 사실 사례가 좀 얼추 비슷하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날이 이제 투경 마지막 날인데 이틀을 더 유지해주고요. 3일을 유지해줬네요. 그리고 나서 요 날의 종가가 전날의 종가와 동일하죠. 종가가 20만 1,000원. 그리고 풀리는 날의 마지막도 20만 1,000원. 가격이었기 때문에 투경이 풀렸고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슈팅 이후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락을 시켜주죠. 이때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기가 막히죠. 유심같이 투경 풀리는 전까지는 개인들은 계속 매도만 해줘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순간 개인들의 매수세가 달라붙습니다.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다. 요 패턴 꼭 기억해 주세요. 제형솔루텍도 조만간 이 패턴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런 패턴에 당하지 말자. 자, 강조드립니다. 투경이 일단은 안 풀리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아직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더 들어 올리겠다라는 의중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월요일날 혹시라도 금요일날 종가 2,440원을 맞춰서 마감이 된다라면 투경을 풀겠다는 얘기죠. 풀리면 어떻게 된다? 아까 ABL 바이오처럼 위로 한번 쏘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길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그때는 신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미수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럴 때 개인들의 유동성을 붙여서 본인들의 물량을 떠넘길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일단은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형솔루텍이 결국에는 현재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 쪽으로 좀 편입이 돼서 좀 기사들이 나와줬다라면 시원시원하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검색하실 때 왜 갔는지를 알아보시려면요. 이렇게 검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형솔루텍 하시고 특징주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왜 갔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징주 내용 중에 그나마 이게 좀 현실적이네요. 자, 갤럭시 26이 온다. 부품주 제형솔루텍이 신고가 갱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형솔루텍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자, 카메라 관련 부품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과거에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제가 원래는 이때를 뭔가 좀 차트가 인위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뭔가 시원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시기를 보시게 되면 15년, 16년, 17년도, 18년도까지 이어져 있는데 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를 보시게 되면 몇 년도죠? 자, 15년도, 16년도, 17년도 요 때죠. 자, 이때가 바로 그거죠.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됐던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기에도 삼성전자가 거의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대세 상승기가 왔었죠. 그때 삼성전자가 당연히 핸드폰도 만드는데 기존에 이 DRAM하고 SSD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부품이었는데 요게 스마트폰이 늘어나면서 핸드폰에도 들어가는 반도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핸드폰도 잘 팔렸는데 반도체까지 잘 팔리니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제형솔루텍 역시도 핸드폰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차트 흐름이 나왔구나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자, 실제로요. 이 제형솔루텍 다트 들어가셔서 분기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제형솔루텍이 하고 있는 산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해당 사업 부분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게 메인이죠. 그 다음에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보시게 되면 주요 상품 등에 삼성전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자, 매출액의 100%가 이쪽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형솔루텍의 실질적인 재료는 사실 요것도 있어요. 특징주 분석에 제형솔루텍 트럼프 김정은 회담 기대감의 상승세, 전형적인 대북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북 테마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게 제형솔루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한번 해보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형솔루텍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 보시게 되면요. 자, 연결 종속회사 현황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제형솔루텍 개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소가 북한으로 되어 있죠. 이래서 제형솔루텍이 대북 테마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제형솔루텍에 들어가 있죠.
코데즈 컴바인, 뭐 좋은 사람들, 아난티 다 대북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회사인데 사실상 이 대북 관련 테마는 일정으로 치면 이때 끝났습니다. 언제? 10월 말에 이미 끝났죠.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 아난티가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차트 흐름이 내려가 있어요. 아난티도 그렇고요. 자, 좋은 사람들 똑같죠. 차트 흐름이 똑같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내려왔고요. 또 뭐가 있죠? 자, 일신석재도 있죠. 자, 얘도 다 마찬가지죠. 동일한 차트 흐름인데 유일하게 제형솔루텍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의문인데 일단 굳이 좀 유추를 하자면 이거였죠. 제형솔루텍이 올 초부터 이런 내용을 좀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확장 기대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카메라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임은 맞죠. 그런데 이거를 로봇으로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기사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 사람이 제형솔루텍의 부회장이라고 해요. 부사장이네요. 부사장. 여기서 인터뷰 내용 중에 신사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 있냐. 여기에 어쨌든 로봇이 언급된 것도 팩트입니다. 다만 아직은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생산한다라기 보기에는 어떠한 진행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완전히 로봇주로 편입됐다라고 기사라든지 혹은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 아직은 로봇주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로봇주랑도 좀 엮여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일단 존재는 하죠. 이 구간에서 올랐던 시기가 어찌됐건 로봇주 관련 애들이 좋았을 때예요. 최근에 좋았던 게 SPG가 있죠. SPG 흐름과 거의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사면도 있죠. 사면도 모두 지금 액추에이터 감속기 관련 애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주 로보티즈도 있죠. 이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게 또 제형 솔루텍이고요.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던 것도 역시 다른 로봇주들도 같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100% 로봇주입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온다라거나 특징주라도 좀 엮여 있었더라면 제가 이거 로봇주로 편입이 됐네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5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진짜 로봇주가 맞나?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확실한 건 두 가지죠. 핸드폰 관련으로 엮여 있다. 그래서 요걸로 12월 4일날 어쨌든 특징주가 나왔어요. 갤럭시 S26에 제형솔루텍이 어쨌든 납품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특징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남북경협 관련주. 요거는 제가 아까 실제로 개성에 우리 제형솔루텍이 자회사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요거는 둘 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대북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대북주로도 엮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이유가 어찌됐건 제형솔루텍이 상장일의 최대 거래량이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등장했다라는 건 뭔가 스마트머니가 실제로 진입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제형솔루텍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로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 로봇주가 엮이는 게 가장 좋은데 요거는 살짝은 아직은 애매하다. 뭐 세력들이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 특징주 내보낼 수 있어요. 제형솔루텍 액추에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의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실제로 로봇주 편입시켜서 더 상승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 두 가지 재료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핸드폰 갤럭시 S26 요거 관련주로 현재는 엮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북주죠. 근데 아직 대북주가 현재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요거는 아직은 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국 트럼프가 뭔가 좀 언급할 확률은 분명히 있죠. 북한 관련 언급을 한다면 이 스마트머니가 과연 이 대북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북 관련 내용들도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내용들은 내용은 계속해서 추가될 때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죠.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종목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대박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대로 걸리면 5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우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어요. 11월 중순에 나온 기사인데 우상증자를 한 종목들이 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가 많아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상증자 역시도 테마로 번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가게 되면요. 1000% 넘게 가는 종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은 무상증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무상증자하고요. 단기 330% 갔어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무상증자 진행하고 단기 300% 갔습니다. 자, 요거 말고도 아까 기사에다 보셨던 것처럼 한 5종목도 확인하셨고, 또 볼까요? 자, D&D 파마텍. 얘도 무상증자하고 한 150% 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무중을 진행하면요.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오죠. 근데 얘가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면 테마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가 요게 있죠. 자, HLB 바이오스텍. 과거 노토스란 종목이었죠.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가고요. 총 6번의 상한가를 6일 동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1300%. 재료는 오로지 무상증자였어요.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면서 얘도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뭐 무조건적으로 무상증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상증자의 특징을 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자,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보통 무상증자를 진행하거든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펼칠 수 있고 돈을 잘 번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아볼게요. 자, 대표적인 기업 하이닉스가 있죠.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 대략 한 2000%가 좀 안 돼요.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작은 편이다. 자, 현대차 유보율을 봐보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000% 돼요. 뭐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정도 높긴 한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은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이거 몇 프로죠? 7500% 아니에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7200%였죠. 얘는 유보율이 75000%입니다. 현대차의 한 13배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고요.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면요.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이 종목의 유보율이 7만 %가 넘는다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요. 20대 1의 무상증자 혹은 30대 1까지도 가능하죠. 이렇게 진행되면요. 진짜 2000% 가요. 2000%.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 우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5대 1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5대 1 진행하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이 텔콘 RF 제약은요. 얘 무상증자 2대 1밖에 안 했어요. 2대 1 진행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3대 1 했어요. 3대 1하고 300% 갔다. 자, 아까 테마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 HLB 바이오스텍 얘는 8대 1 했어요. 8대 1하고 1300%.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거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500%를 제시해 드린 거고요. 자, 500%가 예상 수익이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 파시고 우리 이 종목 한번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드리면 큰일 나죠.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면 정말 소액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액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하시면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베팅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자, 우리 이 종목에 1년에서 2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 점상을 가고 상한가를 가죠. 6일 동안 6번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월요일 날 시작을 해서요. 금요일 날 끝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제형 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제형이라고 2글자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요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싹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를 좀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돼요. 자,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을 가고요. 상한가를 가요. 자, 이런 점상을 가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파나요? 안 팝니다. 자, 이때는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봉을 두드려 맞는다.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요걸로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이 12월 6일이에요. 12월 6일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간이 아마 저녁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재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우리 정규장 언제죠? 12월 8일 우리 정규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게요. 제가 웬만하면 진입을 빨리 하시라는 이유가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무슨 기사죠? 자, 국내 증시 화랑해 무상증자도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상증자가 늘어난다. 조만간 테마로 강력하게 번질 수 있다. 이러면 세력들이 이거 노리죠. 테마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공시가 언제라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고 이거 그냥 구경하지 말고요.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런 구간 시원하게 대박 한번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라고 강조 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번호를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봤어요. 영상 하단 보시면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더보기를 눌러주셔야 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가 뭐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됩니다. 절대로 스팸이 가는 그런 링크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재영 솔루텍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재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이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주말이라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제가 뭐 핸드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되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드릴 거니까 꼭 남겨주시고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수급 현황도 한번 체크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좀 일부 잡히는 경향이 있죠. 재영솔루텍이 시총이 지금 얼마죠? 자, 2,800억 정도 되죠. 최근에 수급이 좋았던 건 맞는데 냉정하게 재영솔루텍은 스몰캡이죠.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은요, 외국계 창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셔도 좋아요. 수급 매매를 추종하시려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대형주, 로봇주 중에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진짜로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는 기업이죠. 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회사는 맞는데 사실상 우리 재영솔루텍은 아직은 그런 기업 정도는 아니다. 이것도 제가 좀 기준으로 좀 만들어 드린다면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보통 외국인 수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로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건값에 의해서 거기에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매수를 해주는 게 바로 프로그램 매수이죠.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조건값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에 대한 이 기준값이 한 5천억은 넘어야지 프로그램이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다라고 이거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앞으로 흐름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최소한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는 종목부터는 한번 수급을 체크하셔도 좋은데 얘는 아니다. 아직은 시가총액이 현재 2,800억이에요. 사실 오르기 전에는 얼마였죠? 1,000원이 안 했던 기업이네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사실상 1,000억대의 종목이거나 그 언더에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재영솔루텍이 어떤 기업 본연의 가치, 이 밸류에이션이 작용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요런 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자. 다만 우리 재영솔루텍이 차트적으로 흐름이 좋은 건 맞죠? 왜? 일봉상의 21선을 깨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5주선을 타고 갑니다. 보통 상승이 좋은 종목들은요 10주선을 타고 가거든요. 근데 얘는 5주선을 타고 가요. 그만큼 강력한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추세가 가장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올라가면서 아예 5주선을 떠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5주선을 아예 떠서 가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 지금은 600조가 넘어갔어요. 640조짜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 근데 얘도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0주선은 터치를 해줬어요. 이게 대대상승 종목 중에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제형솔루텍 주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5주선과 10주선을 깨지 않는 종목이라면은 이거 앞으로 시대가 더 강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삼성전자 말고 과거 종목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이 HMM이라는 현대, 해상, 얘도 보시게 되면 얘는 아예 5주선을 타고 가네요. 10주선조차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대상승 종목들이 이어진다라는 점도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익홀딩스도 있죠. 자, 원익홀딩스도 얘도 5주선 타고 가다가 최근에 10주선을 터치했어요. 많은 분들이 원익홀딩스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행정명령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좋았잖아요. 이래서 제가 만약에 제형솔루텍이 로봇주로 편입되잖아요. 그럼 얘네들과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확실하진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요게 제가 확인이 된다라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루텍이 로봇으로 편입된다. 이거 세력들이 당연히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력들이 그냥 돈 가지고 올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들도요,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올라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거든요. 만약에 제형솔루텍이 다시 한번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저는 높은 확률로 로봇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은 근데 확실하진 않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시 내용들도 한 번씩 추적을 해보시면서 실제로 얘가 어떤 사업이랑 엮여 있는지도 알고 가셔야지 정말 투자자의 기본 자세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종목이 왜 가는지는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분기보고서에 들어가셔서요,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냥 얘가 대북 테마로 엮이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형솔루텍이 이 개성에, 북한 개성에 실제로 회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 대북주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산업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좋아요. 이 사업의 개요를 눌러보시면요,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분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근데 이거를 로봇 액추에이터도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와 이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사실 이름만 갖고 엄연히 다른 분야예요. 근데 회사에서도 언급은 해줬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는데 아직은 뭔가 발표된 건 없어요. 계획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리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 삼성전자 언급돼 있잖아요. 여기에 매출액이 100%다. 여기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다면 빠지면 오히려 고맙죠.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을 하시면 이거 필패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제 주식을 접근할 때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올라야 하는 이유, 즉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세력들이 기사도 내보내고요. 혹은 말도 안 되는 뜬금포 기사를 내보내고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휴림로봇이 있죠. 휴림로봇도 전환사채 세력들이 가지고 논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얘도 사실 이때 보면요, 상한가를 보내는 요 과정에서 뭐가 나왔는지 SK 인수설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SK 측에서 언급된 것도 없고요. 그냥 찌라시가 나온 거예요. 자, 요런 기사 실제로 나오죠. 자, 휴림로봇, SK 인수설 또 확산. 이게 또 확산이 좀 웃기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거 보고 또 열광하죠. SK그룹에서 인수를 한다고?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기사 내보내고 다음날 상한가 같습니다. 세력들이 이런 기사 내보내고 얼마든지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정확하게 제형솔루텍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이 확인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해주셔야 될 게 뭐다? 구독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